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입니다. 삶의 품격입니다. 78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고, 자식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었고, 노후는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 하나 내려가는 일이 두려워지고, 어느 날은 아무도 오지 않는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가 내 곁에 있느냐보다 나는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참고 내 옷 한 벌 아끼면서 자식 학원비를 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 사랑은 분명 위대합니다. 하지만 78살이 되어보니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떠나도 내 품위를 지켜주는 삶의 기둥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78세의 나이에 깨달은 노후의 행복, 자식보다 중요한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세상의 중심에서 비켜나는 경험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내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일하고도 다음날 웃으며 움직였지만 이제는 작은 감기 하나에도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무릎은 비 오는 날 먼저 계절을 알고 손끝의 힘은 병뚜껑 하나 열지 못할 만큼 약해집니다. 무서운 것은 늙음 자체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늙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입니다. 이것 좀 대신 해줄래? 병원 같이 가줄 수 있니? 그러다 어느 순간 삶의 대부분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단지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작아집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괜히 미안해집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위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 주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된 삶에서 나옵니다. 몸을 지키고 마음을 단련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만이 늙어서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78살이 되어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의 자립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친구를 붙잡고 누군가 내 하루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반드시 혼자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게 됩니다.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자기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화분에 물을 주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정신의 자립은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기둥이 단단하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후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기둥이 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체면 때문에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싫어도 웃고 피곤해도 맞춰줍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삶 전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78살이 되어 보니 정말 소중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내 아픈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오랜 침묵 뒤에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평생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좋아하는 산책길을 알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늙어도 얼굴이 편안합니다. 반면 평생 남만 위해 살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노년의 얼굴에 깊은 쓸쓸함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근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78살이 되어 보니 진짜 자산은 내 다리였습니다.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시장에 다녀와 국 한 냄비 끓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근력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따라 무너집니다. 반대로 몸에 힘이 남아있으면 희망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하십시오. 소나기 힘을 기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10년 뒤에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노후의 품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도 큰 집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이제 78세의 제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60대의 당신께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 걸으십시오.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을 나누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사랑하되 자식에게 인생 전체를 걸지는 마십시오.
자식도 결국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늙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름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의 훈장입니다. 나이 들문 저문은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천천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도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한 문장이 남은 인생의 품격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